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포근한 바깥 날씨만큼이나 증시 날씨에도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급등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렇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고요. 시총 대부분의 종목에 온기가 가득하고요. 또 어제와는 완전히 상반된 증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날씨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조치와 상호 관세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요. 52주 신저가를 기록, 먹구름이 가득 끼었었던 현대차인데 오늘은 먹구름을 거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하루 사이 급반등하고 있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의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이제 품목별 관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8만 원 선을 훌쩍 웃돌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인데요. 식품 업계에서는 이 수출 중심인 삼양식품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호 관세 유예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불닭소스 리뉴얼이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맑은 날씨 드러나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APR의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을 바탕으로 1분기 사상 최대 해외 매출이 전망된다라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고요. 목표 주가를 9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최근 시장 변동성과 함께 좀 등락이 크게 나타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KB증권 측에서는 이 LIG 넥스원을 두고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지만 연간 실적은 고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 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롯데쇼핑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전망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본업이 안정적이고 정부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10%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맑은 날씨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트럼프 90일간 관세 휴전 선언, 한국 25%에서 10%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로 들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즉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국가에 대해선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리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농락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며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즉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과 관련해 75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며
이들 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보복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90일간 관세를 10%로 대폭 인하하는 관세 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좀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5%대 지금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요. 일단 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밝힌 영향으로 오늘 시장 일단 풀이가 됩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 그걸 제외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25%에서 10%로 이제 한시적으로 90일 동안 내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유예인데도 왜 증시가 올라가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75개국에 이제 속하지 않습니까? 75개국이 협상을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결국 관세를 낮춰주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이제 미국의 관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관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암울한 모습 보였는데 이번 주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어떤 그런 찌라시로 인해서 올라갔다 또 떨어졌고 관세를 더 세게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떨어졌고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의 어떤 유예, 부과, 철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증시가 그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목적은 뭐 전세 경제를 망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죠. 미국의 우선주의를 통해서 미국이 잘 살겠다라는 거고 그 일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관세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른 업종별의 그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신다라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던 이 미국발 관세 폭풍이 한 차례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개별 관세를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잘 세워봐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관세 피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관세 수혜주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어떠한 섹터 준비해 주셨는지 또 대응 전략 들어보고요. 마지막은요. 전력기기입니다. 오늘 전력기기 3사 주가가요. 장중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와 더불어서 이제 전력기기 주가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력 설비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 나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띄고 있고요. 특히나 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제 장중에 프리마켓에서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그렇죠. 지금은 또 음봉의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바이오는 이미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법으로 중국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관세 부과를 하고 또 그 일정 부분 또 법으로 중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고 더군다나 특히 이제 반도체의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환율이 급속도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사이트인데 반도체는 왜 부과를 아직 안 할까요? 결국 반도체 부과하면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됐던 디램이 됐던 랜드가 됐던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 오롯이 그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수출하는 입장에서 현재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있는 HBM 같은 경우 과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면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HBM이 안 팔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에요. 쉽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러한 거대 흐름들은 우리가 산업의 그 흐름들로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3일로 이제 대선이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유력 주자로 보이는 여야 모두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권한대행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오히려 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부터 유리 기판, HBM까지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네. SK하이닉스 있을 거예요. 네, SK하이닉스 왜 지금 이제 음봉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오늘 15% 가까이 갭으로 떴다가 지금 현재 9% 정도니까 한 5, 6% 정도 이제 음봉이 나타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트레이더 프리마켓에서 일단 굉장히 호가가 높았어요. 더군다나 동시효과 직전까지도 대략 한 20% 가까이 올랐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전되는 과정.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만약에 프리마켓이 없었다라면 대략 한 12, 13% 정도에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프리마켓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IPO 과정에 있어서도 IPO 이전에 프리 IPO 단계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고 호가가 많지 않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SK하이닉스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됐는데 과거와 다른 공매도는 뭐다? 90일 동안밖에 안 되니까 공매도가 쉽게 못 들어오는 하나의 현상.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이 만들어지고 프리마켓에서 시세가 높았던 것들이 오히려 음봉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다. 변화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얘기했으면 이스페타시스를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장비주들 중에서 굉장히 오늘 화려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에 좀 낙폭과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10% 정도 올라간 거는 정말 옛날에 2000년대 개그 있죠. 중국에서 이 정도는 뭐 올라간 것도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개그처럼 오늘은 조금 이런 개그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좀 기분 좋은 날이에요. 10% 안 오른 건 안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찌됐든 이스페타시스도 바닥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을 지금 제가 왜 이스페타시스를 딴 걸 뽑았냐면 V자 반등을 나타내는 것 중에 밑꼬리를 다느냐 윗꼬리를 다느냐도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윗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오늘 시장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밑꼬리를 달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아웃퍼폼하는 것들이다.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거다? 전형적으로 밑꼬리를 달았죠.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 대장주는 누구죠? 솔트룩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테마주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솔트룩스 차트가 심상치가 않아요. 단순 테마주로 하루짜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 3일 전부터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원래 뭐 차영주가 정치 테마주를 얘기하는 것은 제 방송을 보시고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의 테마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 거래량 없이 현 주가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나름대로 소액으로 한번 좀 투자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색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반도체 쪽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의 기회를 또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솔트룩스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또 반도체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피해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트럼프 관세 유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 피해주 하면은 조금 자동차나 철강 이런 쪽 생각이 나는데 소장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단어 세 개를 빼먹었어요. 네. 관세 피해주 역발상. 역발상. 역발상을 하자.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빼먹은 것도 좀 일부 의도적인 건데 네. 지금은 관세 수혜냐 피해냐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강하죠. 어제는 뭐가 움직였죠? 조선 LNG가 조선방산. 움직였죠. 네. 근데 제가 관세 피해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관세 수혜주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피해주를 왜 얘기를 하느냐? 관세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 그 날씨 브리핑에서 얘기하셨다시피 네. 철강과 자동차는 아직 25% 관세 부과가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10%로 다운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조선과 LNG를 미국과 협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트럼프가 얻으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25%더 주고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원하는 정말 방위비 협상이 됐던 소고기 협상이 됐던 LNG 협상이 됐던 그걸 미국이 원하면 미국은 철강, 자동차, 나머지 전부 다 관세를 낮춰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선관세 후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춰준다? 그럼 피해주가 어떻게 되죠? 다시 리바운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중국 외에는 낮춰줬던 게 바로 봐라 중국처럼 대들면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니네 낮춰줄게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주를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바로 인사이트예요. 지금은 역발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결국 LNG는 협상 카드예요. 협상 카드고 따라서 LNG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다? 관세 인하했다.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 대표주가 뭐다? 자동차. 이것을 사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자동차나 뭐 2차 전지, 철강 쪽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현대차죠. 네. 제가 조금 어제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기회가 됐으면 어제 이제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네. 좀 했었는데 오늘 뭐 많이 다리바운드가 올랐죠. 나왔으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결국 현대차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죠? 25% 관세 부과에 따른 주가가 하락한 주가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10%대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만큼 리바운드 할 수가 있죠. 모든 악재가 반영된 주가 수준에서 리바운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관세 부과가 낮아질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서 뭐 하나오션 같이 MRO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익 모멘텀이 좋아요. 이익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과 별도로 지금 현재 시세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조선주 중에 제일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것도 밑꼬리를 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관세 피해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 카테고리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것도 의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치 테마주랑 2차 전지는 거의 거론을 안 했었는데 차트가 이뻐요. 차트가 바닥에서 딱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어떠한 차트보다도 일봉으로 놓고 보면 딱 바닥에서 바닥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주가가 리바운드 한다라고 보면 안정적인 차트 흐름 속에서 단기 퍼포먼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모멘텀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에서 딱 걸리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세 피해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관련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와 HD 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비엠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전력기기인데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트럼프 관세부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력기기 3사 주가가 오늘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안 주면 HBM 안 주면 네. GPU가 서버려요. 우리가 전력기기 안 주면 네.
다른 나라에서 전력기기를 가져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력기기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요. 기존에 이제 전력기기라는 게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휴대폰과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리 몇몇 기업들만 있으면 돼요. 몇몇 기업들, 뭐 G라든지 몇몇 기업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전력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인공지능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주가 낙폭과대에 따른 인식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럼 주가가 왜 빠졌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 결국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조금 이렇게 과잉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이식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해라? 싸게 사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때는 언제죠? 역설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봐요. 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라면 신규 매수를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단기 투자가 들어오느냐 중기 투자가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솔직히 앞서 언급드렸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중기 투자가 아직은 좀 들어오기는 좀 보다는 단기 투자가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중기 투자가 지금은 들어올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1-20% 정도는 포트에서 좀 장을 담그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력 기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눌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조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 이 전력 기기 안에서 좀 시세의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대장은 LX 일렉트릭이죠. LX 일렉트릭이 현재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장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대장은 누구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조선에서는 대장은 누구죠?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전력기기에서 그동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나서지 않았죠. 계속 음봉이었죠. 오늘 딱 양봉이 나타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X 일렉트릭 같은 대장주가 나섰다. 업종에서 대장주가 나서면 그 업종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력기기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굉장히 전선 업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세계에서 몇 개 안 남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전선 물론 LS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한전선이 역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퍼포먼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따라가면 송배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선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되겠고 산일전기가 현재 지금 이제 조금 논란에 얼마 전에 있었어요.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현재 가격대로 낮춤으로써 상당히 산일전기 같은 경우 한때 인기를 끌었었던 주식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조금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가를 보게 된다라면 그동안의 어떤 리포트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대장주가 나서고 그 대장주에 따라서 나머지 전력기기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 퍼포먼스를 받게 된다라면 만약에 저렇게 긴 횡보 기간이 없었다라면 리포트를 믿어야죠. 근데 리포트가 저 긴 횡보 기간 끝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저거는 어느 정도 반영된 수치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세 피해 오늘 마지막 전력기기까지 데일리아스탁 또 시장 점검 통해서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골드만삭스 73분 만에 경기 침체 위견 철회. 트럼프 대통령이 75개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다. 골드만삭스는 밤사이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할 확률을 65%로 올렸다가 1시간 만에 45%로 낮춰 잡았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룰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에 저희가 좀 쉬어갔기 때문에 총 10가지 종목이 되겠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 현황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 코스맥스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CJENM 월요일에 공략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공통적으로 한한령 해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시장에 낙폭이 좀 컸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세 종목 모두 손절로 대응을 해주셨다라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선박과 해양 구조물, 플랜트와 엔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조선주이고 미국과의 함정 건조 분야 협력, 트램프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등의 다양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9%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요 9.32%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 동성 화인텍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G선 본행제 공급업체로 LNG선 수요 증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고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더해 주셨는데 저희 챌린지 성공률 7.89%입니다. 다음 종목 현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인데요. 동성 화인텍과 같은 날 공략해 주셨죠. 어제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강관 관련주로 좀 공략을 해 주셨고 하루 만에 좀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오늘 또 1차 목표가 달성과 함께 성공률 1.73% 보이고 있습니다. LNG 가스관 사업 참여 기대감 속에 해당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또 종목 하나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일단 챌린지 성공률 이어
지금 한 10% 정도를 마이너스 2%네요. 저희가 손절 처리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1313 챌린지 포트상 단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했을 때 손절 처리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찾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HD 현대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업종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조선업종이고 그 조선업종 중에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HD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결과 오늘 시장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면서 9%대라는 상승 흐름. 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등대 캔들이죠. 오늘 이 HD현대중공업이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00%가 넘어가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전 고점 2025년도 4월 4일에 장중 5%까지 상승했던 그 고점을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3월 19일과 18일 날 파동의 고점을 형성했던 라인대죠. 이 라인대 31만 7천 원 라인대도 무난하게 돌파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까지 돌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축 이후에 확장 국면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대 캔들이 동반이 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에는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 더 길게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자, 과거에 2025년도 1월 달부터 강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2월 13일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단기 저항 라인대를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고점을 낮추는 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하락 추세를 정말 완전하게 벗어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동성화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어제 소개해 드린 종목이죠. 여러분께 공략해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6.26%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아직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2025년도 3월 달이죠. 이 3월 달 저항 라인대를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 어떻게 소개를 해 드렸냐면 시장 크게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선 화인텍의 경우에는 조정 장세가 제한됐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 장대 따라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진 못했지만 거래량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2025년도 3월 12일이죠. 장중 14%까지 급등했던 날에 거래량이 장중에 한 300만 주 정도 동반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70만 주 정도 동반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80%에 대한 거래량에서 한 270만 주에서 한 300만 주에 대한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도 전 고점 돌파하는 강한 슈팅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렇게 비추세권 박스권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 종목을 길게 보자면 자,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가 이어졌죠. 그것도 2024년도 11월부터 이때 가격대가 10,000원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반년도 안 돼서 26,000원대까지 무려 2배가 넘게 올라갔죠. 1.5배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이 종목은 강력하게 선방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렇게 60일선 이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려올 때마다 강한 반등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60일선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휴스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이죠. 휴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분봉 기준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더 아쉽게도 목표가를 제가 좀 더 짧게 잡아드리다 보니까 목표가를 바로 터치하고 나서 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 1%대에 대한 수익권대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너무 강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강한 흐름 오늘 시장이 반등했을 때 오히려 전 거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에서 익절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손절한 세 종목을 제외하고요. HD현대중공업과 동성 화이텍의 경우 조금 더 반등을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휴스틸은 오늘 익절 처리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시장이요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더 구체적인 조언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시장 하락장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제가 녹화본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무조건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저가에서 충분히 제 공략도 가능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락장 때에는 분할로 충분히 공략이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인 급락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모아갔을 때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 흐름들 함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만 보셨어도 이런 상승 흐름들, 오늘의 상승 흐름들 함께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매일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진행하지 않겠지만 내일 여러분들께 오후 5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어떠한 종목들을 새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들 지금 정리해야 될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제가 또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앞으로 전략들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화가 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해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논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또 좋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챌린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실리콘2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모든 전 세계 국가를 지켜봤을 때 이제는 동맹국 미국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업종은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앞으로 끌어갈 주도 업종 중에서 한 업종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폴란드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수익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5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7%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중동의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서 수출, 특히 자주 국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물론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업종들 글로벌 기준으로 보아도 정말 탑 티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특히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선행 PER이 14배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동일한 업종의 동일 피어의 방산 업종들을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선행 PER이 24배,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일 피어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가 메리트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정말 급격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가격대부터 보면 48,000원 라인대에서 116,000원대까지 올라가죠. 약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3배 가까이 움직였던 흐름은 올해 기준만 해서 봤을 때고요. 좀 더 이 종목을 크게 좀 긴 흐름에서 보았을 때 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2024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8,000원대, 한 어림잡아서 3만원대에서 116,000원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1년 한 반 정도 만에 이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럽의 동일 피어 업종들 대비해서 동일 피어 종목들과 대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공략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도 3월 달이죠. 3월 달 이렇게 고점 2025년 3월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때 24일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하락 추세를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려면 정말 대량 거래량이 필요를 합니다. 그럼 이 전거래일을 10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으로 넘겨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장중에 7%, 25%까지 흐름은 프리마켓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현재에도 7에서 8% 그리고 장중에 1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 장세를 확실하게 넘겼습니다. 그것도 등대 캔들로 넘겼기 때문에 이 차트 흐름 보시면 패턴이 하락 추세 전환 돌파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굉장히 이어오다가 이걸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간에 하락 추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큰 추세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죠. 파동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제3차 상승 파동의 초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에서 전 고점 돌파한 흐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 투자자 수급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관이 강력하게 모아가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넘겼다. 그럼 앞으로는 이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 이상, 장중 10%까지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7,000원 기준 잡고요. 손절가는
93,3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실링콘투입니다. 이 실링콘투의 경우에는 화장품 종목들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 시장 1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한국 K뷰티의 수출액이 1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딱 12년, 작년 기준으로 12년 만에 10배 넘게 상승을 하면서 무려 102억 달러까지 수출 비중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K뷰티에 대한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리콘투 특히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8년 만에 한알령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죠. 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물론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중심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반사 이익을 받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이 양회 이후부터 이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외 그룹의 규제를 완화시킴에 따라서 이 실리콘투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 1,440억 원 규모를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네트워크를 또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2025년도 2월 25일 날 장중 2월 26일이죠. 16%까지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늘렸습니다. 이게 다 실적이 모두 다 반영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전 고점 라인대 2025년도 3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넘겼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대 자체로 보아도 29,000원 라인대에서 3월 내내 넘기지 못했죠. 이 넘기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12%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볼린저 밴드 갈색 선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선이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수축을 했다가 이제 확장했다가 다시 한번 수축하는 흐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고가를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장에 대한 초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2,700원, 손절가는 26,5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 실리콘투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챌린지에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한데 시장 코멘트 좀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코멘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저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격적으로 보셔도 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세의 상단선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두 국가씩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나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보다도 관세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V자형 반등보다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경우가 높기 때문에 1차 매수 이어서 저가에 들어왔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 보시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단기간에 목표가 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우후장 들어서도 강합니다. 쭉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